자, HAB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이 오후 6시 13분이고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먼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HAB가 지금 주가가 오늘 거의 보합권 55,300원짜리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재미없는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죠. 딱딱도사가 분석한 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상승의 어떤 흐름이 지금 당장 나오기도 어렵고 강력한 하락이 나오기도 어렵고 지금은 기간 조정 형태로 횡보할 수밖에 없다. 박스권의 횡보를 계속 그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어떤 모습들은 순간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그 변동폭이 심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이유가 뭐였어요? 결국에는 재료는 있습니다. 3차 NDA 재신청에 대한 어떤 재료가 있어요. 세 번째 도전이죠. 그리고 재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재신청 관련해서 아직까지 단정 지을 수 없고, 그죠? 긍정적인 내용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어떠한 소식도 들려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는 입장에서 주가가 횡보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그 지점이 어디라고 했죠? 요 포인트를 가장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이 핵심도를 딱 그려서 선을 그었을 때, 자, 이 기간이 지금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이제 남아 있어요. 2주 정도. 2주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2주일 정도 후면은 요 지점에 이제 도착을 할 거고 요 포인트에서 어떤 결정 사항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죠. 그 결정 사항은 NDA 재신청, FDA 신청하는 내용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제가 딱딱도사의 분석으로는 얼마예요? 7만 5천 원 선까지는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 반등 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거기에 맞게끔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준비라는 거는 내가 지금 매수 평균 단가가 7만 5천 원 위에 요런 자리에 지금 물려 있다. 뭐 10만 원대, 뭐 9만 원대 이런 자리에 물려 있다 한다면은 여기서 분명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거든요. 근데 매수를 지금 당장 이런 자리에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요 지점에 도착했을 때 만나는 지점, 그죠? 한 2주 정도의 시간 보내고 나서 요 포인트에 왔을 때 그때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딱딱도사 영상을 잘 보시면서 따라오셔야 되고 지금 달력으로 본다면은 한 4월 25일이니까 지금 5월달 요 주까지 지나야 돼요. 그죠? 요 주까지 지나고 한 5월달 12일부터 16일 사이쯤에 뭐가 나와도 나올 수 있다. 그죠? 요 주차에 3차 재신청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떤 변곡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요런 지점에서 이때 휴일이 좀 많이 껴있긴 한데 요런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딱딱도사가 우리 가족분들 지속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있고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HAB 관련해서 지금 또 인수합병 소식이 하나 또 들려왔고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제가 신혼여행을 갑니다. 신혼여행. 제가 4월 5일 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결혼을 했어요. 유부남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30대 후반인데 결혼을 했고 제가 26일 내일이죠. 내일 신혼여행 출발해서 5월 4일 날 돌아와요. 좀 길게 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는 제가 영상을 못 올려드릴 수도 있어서 그거를 좀 공지를 드리려고 잠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혼여행을 잘 다녀와서 건강하게 잘 다녀와서 정상적으로 이제 5월 5일부터 이때 쉬는 날이긴 한데 이때부터 영상을 또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가족분들 저를 그립더라도 그죠? 그리고 떠나지 마시고 제가 잠시 영상을 못 올려도 아예 딱딱도사 영상도 안 올리고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떠나지 마시고 저를 꼭 기억해 주시고 그죠? 기다려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다 생각하겠고 제가 중간에 스페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 거예요. 예약 영상으로 이것도 꼭 참고해서 보시고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여행을 가면서 제가 뭐 선물을 사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너무나 많은 구독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신혼여행 갔다 면서 뭐 선물을 일일이 다 사드릴 수는 없어요. 저한테 축하해 주신 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종목밖에 없습니다. 추천주, 그죠? 그래서 딱딱도사의 비공개 스페셜 추천주를 제가 신혼여행 가기 전에 우리 가족분들에게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가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가 있는 동안 또 대응이 잘 안 될 수 있고 또 이런 추천주에 대해서 타이밍이 또 중요하잖아요. 매수 타이밍이. 이런 것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딱딱도사가 또 신혼여행 가 있는 동안에 문자라든지 또 텔레그램 방에서는 대응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또 대응을 도와드릴 거고 비공개 스페셜 추천주 퓨리오사 AI 후속 대장주를 우리 가족분들에게 드리고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HAB 주주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니까 꼭 받아가시고 자 퓨리오사 AI 후속 대장주는 이 종목인데 지금 이 돈의 힘이 세력들의 돈의 힘이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은 바닥 자리에서 이런 파동을 만들다가 딱 이 바닥을 뚫어주는 W자 패턴이 강력하게 만들어졌고 여기서 세력의 돈의 힘이 흔적들이 딱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땡땡땡땡 네 글자의 종목이고 500%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영상에서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는 점은 이런 종목명을 제가 공개하면은 올라갈 종목도 안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세력들도 제 영상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명을 일부러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별도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퓨리오사가 도대체 뭐길래 500%나 올라갈 수 있냐? 자, 퓨리오사라는 기업 자체는 상장이 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죠. 근데 이 관련 기업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가 있냐? 지분 관련주가 있고요. 그러니까 퓨리오사의 지분을 들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기술 관련주가 있어요. AI 기술 관련주. 근데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거는 기술 관련주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지분 관련 기업들은 이미 퓨리오사가 유명해지기 전에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왜? 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들은 지금 퓨리오사가 언론의 매스컴을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세게 올라가기에는 어려워요. 천천히 올라가겠죠. 근데 기술 관련주는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부각되면서 올라간다. 주가가. 자, 그러다 보니까 퓨리오사 관련 기술 관련주 중에 최근에 많이 올라간 종목 뭐 있어요? 4x4. 물론 최근에 주가가 또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단기간 안에 일주일 만에 410%가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상한가 2연상, 3연상, 4연상, 5연상, 6연상. 6연속 상한가가 나왔어요. 6연속. 그죠? 일주일 만에 410%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미친 거죠. 요즘 같은 시장에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나온다는 거는 이 테마가 단기 테마도 아니고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x4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이 AI 영상 관련해서 퓨리오사랑 또 엮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AI 기술주가 하나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퓨리오사랑 직접 컨택을 하고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 또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걸 알려드릴 거고 퓨리오사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테마가 아닌 이유가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또 아마존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퓨리오사를 인수하려고 하고 투자하려고 하고 있다. 그죠? 실제로 메타가 1조 2천억에 인수하려고 했는데 인수가 거절했죠. 인수를 거절했죠. 퓨리오사가. 독자적으로 AI 칩을 만들겠다는데 퓨리오사 AI의 AI 칩 자체가 엔비디아의 H백이라는 AI 칩과 성능이 비스무리해요. 막상막합니다. 근데 전력 효율성은 퓨리오사가 훨씬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훨씬 좋다.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랑 경쟁에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 출시까지 했습니다. 거기다가 글로벌 파운드리 1등 기업 TSMC가 퓨리오사 AI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죠. 거기다가 굉장히 많죠. 재료가. 이재명 대선 출마 후보가 첫 일정으로 퓨리오사 AI를 방문했었고 그 이후에 AI에 100조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뭐예요? 이 공약을 걸면서 퓨리오사 AI가 굉장히 대선 정책 관련주로도 떠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제가 하와이 신혼여행을 가기 전에 우리 가족분들에게 퓨리오사 AI 후속주를 드리고 갈 거예요. 땡땡땡땡 종목이고 500%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 종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 4x4처럼 5연상, 6연상 나올 수 있는 이 종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HLB 주주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그리고 신혼여행 가기 전에 미리 알려드리는 종목이니까 꼭
꼭 받아가시면 되겠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6591-6974번으로 퓨리54라고만 4글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비공개 스페셜 종목 퓨리54 AI 후속주를 답장 문자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리54라고만 4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HLB를 본격적으로 보실 건데 자, HLB도 이렇게 퓨리오사 관련주처럼 많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 HLB가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HLB의 주가는 지금 뭐에 포커싱이 돼 있어요? 그 어떠한 재료도 주가를 움직일 수 없어요. 오로지 리보세라닙 가남 1차 FDA 승인이에요. 이것만이 HLB의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재료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부터 뭘 보면 되냐면 가남 1차 FDA 3차 재신청을 할 것이냐 이거를 분석을 첫 번째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항서제약에서 지금 PAL을 받았죠. PAL을 받았는데 여기서 나온 이제 CMC의 문제점에 대해서 항서제약이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냐. 결국에는 즉 2번과 3번이 이어지는 게 승인 가능성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야죠. 자, 우선은 가남 1차 FDA 3차 재신청 가능성은 거의 무조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99% 확률로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HLB와 항서제약이 이 당사자죠, 당사자. 이 당사자들의 입장을 봤을 때 HLB와 항서제약은 3차 재신청을 어떻게든 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재신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지금까지 HLB가 이 리보세라닙 연구에 투자한 돈이 4,500억 원입니다. 그죠? 리보세라닙에 투자한 돈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HLB가 다 가짜다. 외형 성장에만 그냥 보여지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리보세라닙에는 투자한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실제로는 리보세라닙에 4,500억 원을 들여서 연구 개발을 15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면 HLB가 주주들에게 거짓말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HLB가 주주들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면 실제로 연구개발 비용으로 4,500억 원을 썼다라는 거죠. 15년 동안. 그래서 저는 HLB가 이거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HLB가 빅파마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첫 발걸음, 첫 시작이 리보세라닙이고 리보세라닙이 없으면은 HLB도 없는 존재와 다름없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차 재신청은. 자, 그러면 3차 재신청은 가능이라고 보는 거예요. 99% 이상 가능.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단계에서 여기서 뭘 결정할 수가 있냐? 뭘 결정할 수 있냐? 차트적으로 봤을 때 3차 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재료는 3차 재신청이에요. NDA 재신청. 그죠? 신약허가 신청을 다시 한번 하는 걸 우리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홀딩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온 거고 또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온 거예요. 왜? 재신청하면은 75,000원짜리까지는 뜰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해가 되셨죠? 왜? 이때 승인이 불발난 거에 대한 어떤 하락폭을 일단 복구하는 자리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홀딩이나 매수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 항상 말씀드렸죠. 포지션을 잡을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항서제약의 PAL CMC 문제점 개선 역량은 뭐가 있을까? 자, 우선은 이번 PA의 그 CMC의 문제점이 PAL에 담긴 내용이 항서제약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그리고 중국의 현재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은 유관검사 미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유관검사 미비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예요? 주사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주사제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는 주사제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왜? 주사제는 약물이에요.
그죠? 주사제는 약물이에요. 근데 주사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뭐예요? 이 CMC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 약물 자체에 문제가 있다. 결국에는 임상 데이터 값에 그런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주사제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유관 검사의 미비라는 건 뭐냐면 주사제가 뭐예요? 변형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 주사제는 무균성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무균성이 유지된다는 것은 큰 바운더리 안에서는 무결성이 깨지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 무결성이라는 것은 이 원물 그대로, 그죠? 완제품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 이걸 얘기해요. 특히나 이 항서제약의 이 치료제는 면역 항암제 P1, 그죠? P-에론 이 약물인데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암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이 면역 항암제를 투약하는 암 환자들은 뭐예요? 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특히나 이 무균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암 환자의 정맥 주사로 투약하는 약에 어떤 무균성이 깨진다는 것은 암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무균성을 깨지지 않고 완제품을 유지시켜야 된다는 어떤 조건이 있는데 지금 항서제약의 문제점은 뭐냐면 주사제가 변형될 수 있음이라고 결론이 난 게 아니라 뭐예요? 변형될 수 있는 어떤 환경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주사제가 완제품 상태에서 변형될 수 있다. 이거를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 변형되지 않을 거라는 거를 검사할 수 있는 어떤 체계 자체, 시스템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거는 사실상 큰 문제긴 해요. 큰 문제긴 하지만 이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항서제약의 능력이 있냐를 평가했을 때는 저는 그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2번이나 이거를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CRL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서제약의 지금 부사장이 슈지행 박사, 슈지행 슈 박사, 그죠? 이 사람이 이제 FDA 수석 심사관, CMC의 수석 심사관 출신이고 이런 어떤 유관 검사에 대한 시스템을 충분히 잘 알고 인지하고 있는 인물이 있어요. 항서제약의 부사장으로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은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다라고 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항서제약이 실제로 FDA 통과했던 사례들이 2건에서 3건 정도가 있습니다. 뭐 파클리탁셀도 그렇고 제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보시면은 트라스트주맙 바이오시밀러, 그죠? 트라스트주맙이라는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복제약이죠. 물론 복제약이긴 하지만 승인받았었던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클리탁셀이라든지 이런 복제약들, 트라스트주맙 이런 것들을 승인받았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항서제약이 그냥 일반 뭐 구멍가게도 아니고 중국에서 잘 나가는 제약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스템적인 어떤 개선은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80% 정도로 우리가 쳐줄 수 있다. 나머지 20%는 뭐냐면 리스크예요. 왜? 2번이나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10%씩 줘서 20%를 제가 준 거예요. 그래서 개선 가능성은 80%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홀딩 해볼 만한 어떤 근거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자, 3번째가 이제 뭐냐? 승인 가능성이죠. 승인 가능성. 승인 가능성은 이제 2번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죠? CMC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냐 봤을 때는 가능성은 80%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어떤 부수적인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든가 그죠? 이런 어떤 기조로 중국 견제 기조로 인해서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승인 가능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80%는 뭐였어요? CMC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었죠.
승인 가능성은 저는 한 70%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통과, 그죠? 불발랄 확률이 30%. 자, 이렇게 얘기하면 HAB 주주분들이 또 싫어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냥 뭐 희망적으로 달콤한 얘기만 하려고 유튜브 하는 게 아니에요. 냉정하게 분석해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는 분석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불발이 날 수 있는 확률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어떤 보여진 어떤 불확실성, 그죠? 항소제약이 보여준 행보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불발 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고, 또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관검사 미비 시스템을 갖추는 게 단기간 안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 단기간 안에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되는 케이스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기 때문에 불발이 날 가능성이 30%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론 승인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딱딱도사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적인 분석에서 그런 내용이 뭐였어요? 75,000원 매수평균 단가를 낮춰서 리스크를 줄여라. 이게 첫 번째였죠. 그죠? 첫 번째, 매수평균 단가를 낮춰서 리스크를 줄여라. 그러면 내가 매수평균 단가가 지금 9만원, 뭐 10만원에 있으신 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75,000원 아래로 낮춰야 한다. 그래야지만 리스크가 줄어들어요. 왜 이게 리스크가 줄어드냐? 불발이 나더라도 그거를 소식을 듣고 빠르게 매도를 했을 때 손실 범위를 제일 많이 줄일 수 있는 구간, 낮은 가격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10만원대에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뭐 승인이 불발났어요. 그래서 한 5만원까지 빠졌어요. 반토막이 났어요. 팔 수 있습니까? 못 판다는 거예요. 못 판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매수평균 단가를 6만원까지 낮춰놨어요. 5만원에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진짜 큰 리스크가 터지더라도 불발이 또 났어요.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쉽지만 팔 수 있어요. 반토막 나면 팔기 힘들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리스크를 어떻게 낮추냐? 지금 9만원, 10만원에 들고 계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제가 만나는 지점 온다고 했죠. 2주 뒤에. 그 지점의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보자는 거예요. 그럼 매수 평균 단가를 낮추고 뭐 7만원이든 6만원대까지든 낮춰놓고, 그죠? 최대한 7만 5천 원 아래로 낮춰놓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 3차 재신청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실제 재신청을 하면서 반등이 나왔을 때 7만 5천 원 구간에서 물량을 뭐예요? 여기서 사들인 만큼 파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물량을 내가 원래 처음에 100주를 들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물려있는 게 9만원 10만원이야. 그래서 여기서 100주를 더 샀어요. 딱딱도사가 말씀드린 타이밍에 100주를 매수를 더 해가지고 200주가 됐어요. 그러면은 7만 5천원 구간이 왔을 때 이 반등 자리에서 여기서 또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뚫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때 또 7만 5천원 가면 유튜버들이 올라간다 노래를 부를 거예요. 여기서 또 속으시면 안 돼요. 왜? 승인 날 때까지는 또 조정의 시간이 온다고요. 과거에도 그랬죠. 그죠? 여기서 또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여기서 유튜버들이 뭐라 했어요? 올라간다. 막 100만원 갑니다. 10만원, 20만원 갑니다. 이상한 소리 많이 했죠. 30만원 갑니다. 근데 딱딱도사가 뭐라 했어요? 승인 때까지 조정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조정 나왔죠. 그죠? 제가 분석한 대로 간 거예요. 승인 기다리면서 조정 나올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7만 5천원 터치하고 조정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거기서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에 따라서 또 그런 분위기가 달라지게 움직이겠죠. 클래스 1이면 2개월 안에 승인이 나기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7만 5천원 왔을 때 내가 200주 들고 있는 것 중에 100주를 파는 거예요. 왜? 여기서 더 샀으니까. 더 샀으니까 산 만큼 여기서 파는 거예요. 왜 내가 팔아야 되냐? 자, 200주를 들고 있다가 만약에 불발이 났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불발 리스크 30%, 승인 가능성 70%.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조건 승인이 났으면 좋겠지만 무조건 승인만 바라보고 투자한다면은 잘못된 투자예요. 불발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딱딱도사와 다른 유튜버들의 차이점은 다른 유튜버들은 그냥 사탕 발린 얘기하면서 그죠? 올라간다 승인난다 이런 얘기만 하죠. 그러면 불발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건데? 여기에 따른 대응 전략이 뭔데? 준비를 미리 하는 사람들은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금 들고 있는 주식만큼은 계속 가져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추가 매수를 했어요. 추가 매수한 만큼 만약에 100주에서 200주로 늘어났는데 이 주식을 계속 가져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 조정 타이밍에서.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100주를 파는 거예요. 팔고 100주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리스크가 나올지라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여놨고 내가 또 판 만큼 현금 자산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대응이 가능하다고요. 현금 자산을 들고 있으면. 그리고 이렇게 조정이 세게 만약에 나왔을 때는 아직 결과값이 재료가 안 나왔을 때는 저점 매수가 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매수 평균 단가를 또 낮출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전략들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딱딱도사가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신혼여행 다녀와서도 5월 4일날 이제 복귀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5월달 그 둘째 주, 셋째 주 요 시점에 중요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제가 다녀와서 충분히 요 시점에 우리 가족분들에게 또 공휴일이 또 있죠. 뭐 7일부터라도 매수 타이밍을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들을 또 알려드릴 거고 이해가 되셨죠? 안전하게 대응을 꾸준하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딱도사의 영상 이해가 잘 되신 분들은 제 영상 댓글에다가 딱딱 이해가 잘 됐음,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왔음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신혼여행을 가기 전날입니다. 바로 내일 출발해요. 출발하기 전에 우리 가족분들에게 퓨리오사 AI 후속 대장주 4x4를 능가할 수 있는 5연상, 6연상 나올 수 있는 그 종목을 한 종목 제가 준비해서 드릴 거예요. 이 종목은 퓨리오사와 기술적인 어떤 접촉들이 일어나고 있는 종목이고 땡땡땡땡 500%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6591-6974번호로 퓨리오사라고만 네 글자 간단하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비공개 스페셜 종목 퓨리오사 AI 후속주를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리오사라고만 네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텔레그램 가족방에 우리 가족분들 입장을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제가 하와이에 신혼여행을 가서도 텔레그램 방 대응을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 아직 입장을 못 하신 분들은 HLB 주주분들 전부 다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신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고 여기 입장 요청권까지 한 1,400명가량이 저한테 대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 관련해서 실시간 대응들이 텔레그램 방에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이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눌러보시면은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못 찾겠으면은 댓글 참고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링크를 눌러보시면은 페이지 나오는 거에서 조인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조인 버튼 누르시고 거기서 제 번호 010-6591-6974 제 번호로 텔레그램 아이디 또는 우리 가족분들의 이름, 성함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직접 딱딱도사 김 대표가 직접 확인 이후에 입장 승인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저한테 실제로 이렇게 닉네임 또는 이름으로 저한테 들어와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로 이름 또는 닉네임을 보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실제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분들 제가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영손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채널에 추가 버튼 눌러서 입장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 영상 댓글이나 설명란 참고하셔서 텔레그램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